제가 매년 수술을 받았어요. 전신 마취를 해가면서 3년을 수술을 받고 나니까 건강이 정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다지 가리지를 않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을 회복해야 되니까 뭐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관련된 것들은 정말 많이 뒤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먹으면 좋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있고 영양제도 있고 이제 어느새 다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온갖 영양제를 그냥 꽉 찼습니다. 그 다음에 좀 냉동실, 냉장실, 소위 몸에 좋다는 온갖 식품들을 다 쟁여놨습니다. 제가 좀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다는 거를 잘 챙겨 먹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좋다는 걸 먹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먹으면 안 좋다는 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당분이 많은 거, 뭐 기름기가 많은 거 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라면 같은 거 안 먹으면 정말 이게 마음이 헛헛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는 거를 최소한도로 먹기 이렇게 바꿨어요. 그냥 제철에 나는 음식들 한국 땅에서 나고 자란 그런 걸 골고루 먹자. 제가 식물처럼 살기라는 책을 썼는데 요지가 뭐냐면 식물의 생태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 책을 17년에 걸쳐서 썼는데 그러느라고 이 식물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공부했거든요. 우리가 먹는 식물들이 화학 공장이에요. 식물들은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방을 만들고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화학 성분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성분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분은 일단 자기네들이 생존하려고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짝짓기를 시켜줄 곤충이나 새나 이런 아이들을 부르려고 걔들한테 필요한 성분들을 얘네들이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자기를 해치러 오는 애벌레라든가 뭐 그들의 공격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용 화학 물질도 만들어요. 인간한테는 그 물질이 좋을 수 있거든요. 커피를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즐겨 마시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뭐냐면 이 커피콩, 이 나무가 자기를 해치는 많은 애벌레들, 곤충들로부터 지키려고 만들어낸 성분이거든요. 커피 같은 경우는 그 성분이 한 1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커피가 건강에 좋으니 안 좋으니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은데 커피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많은 성분들이 다 밝혀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들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물에는 인간에게 좋은 성분들이 있고 또는 해로운 성분도 있는 거죠. 난 시금치가 좋아. 뽀빠이처럼 될 거야. 시금치만 엄청나게 먹으면 그 시금치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우리 몸에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물만 편식을 해버린다 하면은 상당히 건강에 안 좋거든요. 옛날에 이재만 선생님이 사상체질론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그 타고난 체질을 4가지로 나눠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좋고 굉장히 개별화 특성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계속 연구들이 발전이 된다고 해도 식물의 성분을 온전히 다 알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고루 먹어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나는 걸 먹는 게 유리하죠. 나는 이 땅의 기운을 받아서 생겨났고 태어났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같은 땅을 밟은 그런 식물을 먹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전혀 다른 데서 온 것보다요. 인간이 이 지구에서 가장 발달한 생물 종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종의 최고봉에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잡식성이에요. 우리가 진화의 긴 시간 속에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사는 거는 얼마 안 되고 99%가 수렵 채집이라는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수렵은 뭡니까?
사냥하는 거죠. 조그만 토끼를 잡았던, 커다란 멧돼지를 잡았던, 그보다 더 큰 매머들을 잡았던 간에 인간은 사냥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했겠죠.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커졌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채집을 했으니까 씨앗이나 열매나 이런 것들도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잡식성이에요. 인간은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다 보니까는 가령 뭐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풀이나 열매나 이런 게 없다 해도 사냥을 해서 육식동물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육식동물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다 해도 뭐 농사라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은 상당히 잡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인간이 이렇게 동물성과 식물성을 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렵 채집 시대가 인류 진화의 99%를 차지함으로써 인류가 이만큼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도 결국 얼마나 다양하게 먹는가 하는 것이 건강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건강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잡식이라는 게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잡식이죠. 아주 가깝든지 조금 간격을 두든지 간에 다양한 사람들을 친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은 백과사전처럼 인생의 많은 거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인간관계의 잡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할 때도 나의 전공이 공학이야. 그러면 공학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질적인 철학도 하고 또 종교 같은 것도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잡식성으로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바로 통섭적 인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거죠. 경험도 잡식으로 하면 정말 좋죠. 젊은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분야에 가서 한 달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는 나한테 잘 안 맞고 그러한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나아갈 어떤 방향, 길, 직업 이런 걸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몸의 잡식, 마음의 잡식, 또 공부의 잡식, 인간관계의 잡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언가에 혹하고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거에 혹하고 빠지죠? 네, 정말 예쁜 거, 그런 거에 우리가 빠져요.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 보면은 독버섯 어떻습니까? 다른 버섯에 비해서 화려하고 되게 예쁘죠? 근데 그거 먹으면 죽죠. 독이 있는 거는 대체로 화려하다는 겁니다. 장미 보세요. 장미가 독이 있는 건 아닌데 장미 가시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장미를 보호하려고 있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거는 다 가시가 있고 독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거미도 독이 있는 거미가 되게 이쁘고요. 뱀도요, 독이 많은 애는 되게 예뻐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나의 마음을 하는 순간에 확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일단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에서는 개들이 우리를 의식적으로 유혹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미가 우리를 의식적으로 유혹하는 거 아니고 버섯이 그러는 게 아니고 독이 들어가 있는 열매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잡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잡식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 친절한 경우 이때는 잠깐 쉼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굉장히 헌신적이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헌신적이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워낙 사람이 좋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나한테서 빼갈 게 있다, 얻어갈 게 있다.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할 때는 단기간에 그걸 알 수 없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할 때 그 구자가 오래될 구자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게 된 사람은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예, 지인이라고 부르겠죠. 아는 사람.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경험이 쌓이고 같이 나눈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독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잡식성 인간관계를 할 때는 독버섯인지 가시가 많은 장미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인간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잡식이라는 거는 생명체에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그 몸의 잡식, 마음의 잡식, 어떤 그 공부의 잡식, 인간관계의 잡식을 말씀드렸고, 특히 인간관계를 할 때는 독이 있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